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부동산 경제 중에서 수요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공급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살펴보시죠. 부동산의 공급.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의 의의를 살펴보면은 부동산 공급은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요.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에 생산자가 판매 능력을 갖추고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보시는 대로 그림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대응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컨대 수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수량이 늘어나고 이게 전형적인 공급급선이에요. 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늘어나죠. 가격이 늘어나면 가격이 줄어들면 수량은 줄어들고요. 이런 그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대응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부동산 공급의 특징은 일반 재화와는 다르죠.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되면 이렇게요. 가격 상승이 되면 공급량이 증가를 가져오는데 부동산은 재화의 특성상 무한정 공급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토지 이런 것도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늘어나지 않고 또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서울과 대전, 대전과 또 이 아주 그 시골인 금산군, 부여군 이런 경우에 토지의 공급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리고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통적으로 부증성 때문에 그리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토지의 공급은 제한됨으로 따라서 비탄력적이죠.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탄력적이 되는 이유는 부정성, 토지가 늘어나지 공급이 제한된다 이거죠. 또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탄력적인데 용도의 다양성, 예컨대 토지를 원지를 가공하면 용도에 맞게 가공하면 토지의 공급은 좀 비교적 원활하게 됐잖아요. 이래서 비탄력성이 완화가 된다. 이렇게 탄력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그림에서 한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한번 살펴보시죠. 이 공급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물리적 공급이에요. 순수하게 물리적 공급. 물리적 측면에서 자연물로서 공급되는 지표의 물량. 이건 매우 제한이 되어 있죠. 부정성이 뭡니까? 부동산 당초에 부동산학을 공부하면서 부동산의 특징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릴 때 부동산은 부증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증성, 늘어나지 않는다, 증가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증성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절대 공급량은 제한되죠.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특히 토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 공급 면에서는 비교적 물리적 공급보다는 원활히 공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악되는 인위적인 공급을 말하는데 이것은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 공급 가능해요. 예컨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지를 가공하면 돼요. 개발 행역을 통해서 원지를 가공하면 그 용도에 맞게 용도의 전환이 되거나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미리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성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은 좀 매우 비탄력적이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공급이 비교적 원활해지면 탄력적이 된다. 그러니까 비탄력성이 완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요, 부동산 공급 활동의 사례를 한번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 공유심을 매립했다 이거예요. 새만금 간척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 택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절대적인 토지는 정해져 있고 증가하지 않지만 전쟁을 해서
뭐 남의 나라 땅을 빼앗는다 이러면 증거하겠죠.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물이 있는데 공유수면이 있어요. 이것을 매립한단 말이죠. 수면이었었는데 그러면 이게 원지는 유지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매립했기 때문에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하고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이 좀 원활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의 부동산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활동. 또 뭐 지금 현재 아파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그 부지를 마련해서 아파트를 그 건설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그 공동주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양하는 활동. 지금 현재 우리 문제가 되는 아파트 값이 막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활동도 공급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흔히 있는 일이죠.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의 목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급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 임대형 부동산의 경우도 임대를 뭐 용도 변경을 한다. 원래 주택으로 돼 있었는데, 예컨대 뭐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부분 다세대 주택을 용도를 주택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용도를 변경하는 거죠. 변경하면은 예컨대 용도 변경했다. 이거 사무실 용도 변경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사무실 용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용도 변경해서 임대 시장에 내놓게 되면 공급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공급 활동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입체 공간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활동, 이러한 사례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건 다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곡선과 공급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공급 곡선은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일정 기간에 있을 수 있는 그 재화의 여러 가지 가격 수준과 공급량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앞전에 말씀드렸죠. 이 가격과 공급량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십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P1 대응하는 공급량 Q1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집합관계예요. 그다음에 P2가 됐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는 원리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요. 그리고 가격이 P3로 떨어졌다. 그럼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의 특징이고, 또 이 공급 곡선은 좌에서 시작해서 우로 올라갑니다. 우상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수요 곡선 디맨드죠. 수요 곡선과의 반대의 경우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가격이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한번 내용을 보면은 부등성으로 인해서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경제적 공급의 가능으로 우상향 곡선을 보인다. 그러니까 일반 재화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 재화의 공급 곡선의 형태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고요. 우상향, 좌하향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단기 공급이 있고 장기 공급이 있어요. 예컨대 단기 공급은 기존의 어떤 아파트의 경우도요, 생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짧은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로서는 이미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 신규 택지를 마련해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공급. 이게 바로 장기 공급 곡선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 경사도가 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측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단기, 장기 공급 곡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공급 곡선의 예시죠. S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S1 한번 살펴보실까요? 공급이 딱 멈춰요. 가격이 오르면, 이게 말하자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토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도 공급이 따라오질 못하지요. 예컨대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 얘기처럼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서 가격이 올라가도 균형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즉각 늘릴 수 없다. 이 말은 단적으로 이 단기 공급 곡선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합리적이고 비합리적 이 부분을 떠나서 그 이야기를 만든 얘기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증가해도 아파트는 공급을 바로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공급의 법칙은 말이죠. 이게 그 가격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지금 현재 완전 시장이라 하는 것은 가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이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요. 기술 수준이 바뀌었다든지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하고 있다든지 이런 아니면 대체재가 급격하게 생산돼서 나왔다든지 이러면은 이 공급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관계를 갖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고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공급량은 늘어난다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죠.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관계를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양의 관계예요. 플러스의 관계 이런 뜻입니다. 양 관계를 공급 법칙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옆에 그림을 보면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현재요. 이 공급량의 변화의 전제 조건은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한 거고 다만 가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이쪽에 P0에서요. Q0가 대응하고 있죠. 이 상태인데 가격이 내려가면 P2로 내려가면 공급량도 줄어들죠. Q2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P1을 보시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공급도 늘어나죠. 더 많이 팔 거니까. 이러한 상태를 공급량의 변화. 그래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두 개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급량의 변화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 그림을 보세요. 이건 이제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가격 이외에 다른 변화가 있었을 때 가격 이외에 그러니까 가격만을 가지고 공급량이 변화온다. 그러면 공급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 있고 가격의 변화라는 것은 공급 곡선이 이동해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 시장 형태가 이렇습니다. 가격 이외의 변화에 따른 그 공급량의 변화로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매우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오른쪽으로 그 곡선이 이동하면 공급이 증가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은 일정해요. P0 일정한 상태에서 이게 여러 가지 있겠죠. 대체재가 생겼다. 기술 수준이 해서 생산에서 가격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 이러면은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죠. 그런데 반대로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아니면 자본 비중이 높아졌다. 또 다른 자의 가격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은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게 경제는 항상 심리입니다.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의 변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균형 가격, 그리고 이어서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시면서요, 이 부동산 경제를 깔끔하게
이해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도움이 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